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비를 피하다가 인연을 맺게 된 잊지 못할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한양 남대문 밖에 사는 권선비는 성균관에 다니고 있었다. 하루는 승보시를 보려고 새벽에 집을 나서서는 학교로 가던 길에 불시에 소나기를 만났다. 거니를 쉬는 데다가 갈모도 없어 아래 위가 다 젖었다. 그래서 어느 집 처마 아래로 급히 비를 피했다. 비가 쉽게 그치지 않아 진퇴양난이 되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불이 있으면 남초라도 한 대 피우련만. 그때 머리 위에서 들창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쳐다보니 한 젊은 부인이 불을 내주며 말했다. 어느 양반이 남초볼 근심을 하셨나요? 여기 불을 내드리니 남초를 태우세요. 권생이 불을 받아 남초를 태웠다. 잠시 후 창문 안에서 부인이 말했다. 비 오시는 게 언제 그칠지 모르겠네요. 축축한데 오래 서 계실 것 없이 주저하지 마시고 잠깐 안으로 들어오세요. 권생은 적잖이 심란해 있던 판에 그 또한 무방하다 싶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부인을 보니 나이는 24~25살쯤 되어 보였고 소복을 정결하게 입고 있었다. 용모가 단정하고 말과 행동 거지도 조용하고 민첩했지만 말을 주고받는데 부끄러워하는 기색은 별로 없었다. 얼마 뒤 날이 개자 권생은 일어났다. 문을 나설 때 그녀가 권했다. 이제 시험장을 다녀오시자면 아무래도 날이 저물 텐데요. 그러면 성문이 닫혀 댁으로 돌아가기 어려우실 텐데.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럴까요? 권생이 시험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집에 들렀더니 여인이 저녁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한창 때인 권생이 젊은 미녀와 그것도 한밤중에 방 안에 마주 앉았으니 마땅히 풍정이 일어날 수밖에. 게다가 주위엔 아무도 없으니 어찌 밤을 헛되이 보내겠는가. 마침내 동침했다. 앞뒤 형편을 따져보면 이렇게 되도록 암암리에 권려가 이끈 것이 틀림없었다. 그런데 일을 끝내고 나자 여인은 별로 기쁜 기색도 없이 그저 쓸쓸히 한숨만 지을 뿐이었다. 왜 그러시오? 마음 상한 권생이 그 까닭을 물었으나 뜻모를 미소만 지을 뿐 권려는 끝내 속을 털어놓지 않았다. 이후로 권생은 종종 그 집을 내왕했는데 그렁저렁 여러 달이 지났다. 하루는 권생이 그 집에 들어서는데 말끔하게 차려입은 어떤 노인이 문턱에 걸터 앉아 있었다. 권생이 의아하게 여겨 문 밖에서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자 노인이 그를 보고 몸을 굽혀 인사하였다. 행차는 권서방 아니시오니까 왜 들어오지 않고 서서 계십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했다. 서방님이 우리 집에 왕래하시는 줄은 벌써 알았지만 저자의 장사치라 생계에 골몰하다 보니 뵐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문안드리니 그동안 결례가 많았습니다. 이 집 부인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내 며느리 올시다. 제 아들이 15에 혼인했지만 미처 합궁도 못하고 병이 들어 죽었습지요. 그 끔찍한 때로부터 10년 세월이 흘러 며느리 나이가 올해 24입니다. 명색 성혼은 했다지만 아직 음양의 이치도 모르는지라 항상 제 마음에 측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릇 천지 사이에 태어나면 비록 미물이라도 모두 음양의 이치를 알게 마련인데 유독 저 아이만 모르는 까닭에 소인이 매양 개가를 권유했습지요.
하나, 저 애 말이 자기가 만약 다른 곳으로 시집가게 되면 이 늙은이가 의탁할 곳 없는 신세가 된다며 끝끝내 내 말을 듣지 않았지요. 지금까지 10년이 되도록 한결같이 수절해 왔답니다. 서방님이 왕래하시는 일도 저 아이가 이미 말을 해 주었고, 소인 역시 소원을 이룬 게 기뻐서 행차를 뵙고 싶어 한 지 오래였습니다. 오늘에야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었으니 심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권생은 아무 꺼리낌 없이 그 집을 내왕했다. 권생은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초상치를 물건들을 여러 가게에서 외상으로 가져다 쓰고 미처 못 갚고 있었다. 오랜 뒤에 돈이 마련되어 셈을 하려고 찾아가니 가게의 상인들이 말했다. 일전에 모 동의 모 동지가 돈을 들고 와서는 선비님의 외상을 전부 갚았습죠. 모동지란 다름 아닌 그 노인이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 노인은 노안으로 죽었다. 염습 등 초종범절을 권생이 몸소 주관하여 유감없이 마쳤다. 교회에 감장하고 겨우 졸곡이 지났을 즈음 문득 그 여자의 안색이 매우 처참해 보였다. 권생은 적잖이 수상쩍게 생각되어 조용히 캐물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음양의 이치를 모른다며 안타깝게 여긴 시아버님께서 일찍 그걸 알게 하려 하셨지요. 제가 서방님을 맞이한 것도 그런 사연 때문이랍니다. 서방님을 만나던 그날 음양의 이치를 이미 알았으니 바로 그날로 죽어도 여한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시아버님께서는 다른 자녀가 없어 오직 일개 여자인 저에게 의지할 따름이었지요. 제가 만약 먼저 죽는다면 시아버님의 신세가 이를 데 없이 불쌍해지기에 몰래 참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시아버님께서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뜨셨고 장례와 매장까지 다 끝났으니 저에게 다시 무슨 여한과 소망이 있어 세간에 오래 머물겠습니까? 이제 서방님과 영영 작별하렵니다. 권생이 놀람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 방법으로 달래고 타일렀으나 끝내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는지 여인은 어느 날 권생이 자리를 비운 틈에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집문서를 포함한 모든 재산 등속은 모두 권생 앞으로 남긴 터였다. 업문으로 된 편지를 남겼는데 남편과 시아버님의 명복을 빌며 남은 인생을 보내려 하니 찾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부양해야 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호라비인 자기와 부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떳떳하거늘 왜 집을 나갔을까? 15살의 중매로 만나 합궁도 못하고 죽은 어린 남편에 대한 사랑일까? 아니면 의리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권생은 알 수가 없었다. 몇 달간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종적이 묘연했다. 세월이 10여 년 흘렀고 그 사이에 과거에 급제한 권생은 지방의 수령으로 임관되어 여러 곳을 전전하였다. 그런 중에도 여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여러 곳에서 중매가 들어왔으나 모두 뿌리쳤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머물 자리를 비워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경상도 땅 합천에 부임하게 되었다. 합천하면 해인사 아니던가? 나를 잡아 해인사 구경을 갔다. 가서는 해인사 큰절을 포함하여 여러 곳을 돌아보았는데 어느 암자에 가니 그 어느 곳보다도 절 안팎이 정갈했다. 권생이 불쑥 나타나자 놀란 암자의 주지가 나와 맞이했는데 물어보니 비군이 절이라 했다. 때는 한여름이라 무척 더웠고 권생은 몰랐지만 그 무렵이 사찰의 결제 기간이었다. 주지의 안내로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방문을 열어놓은 채 있는
어떤 방 앞을 지나게 되었다. 방 안에서 스님들이 참선하는 것이 보였는데 문득 한 비구니가 돌아앉았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주지가 이상하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희한하다. 해자 스님에게 무슨 일이 있나? 오늘은 돌아왔네. 그런 다음 묻지도 않았는데 설명을 덧붙였다. 저 스님 본명이 해자입니다. 우리 절에 들어온 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는지 한번 입정에 들면 몇 시간이고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별명이 절구통 스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돌아왔네요. 원님이 오셔서 그러나 살다 보니 수행 중에 해자 스님 돌아앉는 것도 구경하고 그나저나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승고시는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들의 학업진전을 평가하던 시험입니다. 건예는 기름으로 곁지 아니한 가죽신으로 마른 땅에서만 신는 신입니다. 갈모는 예전에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 쓰던 곶갈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입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기름종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남초는 담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문은 아마 남대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차는 양반에 대한 지칭입니다. 염습은 시신을 씻긴 뒤 수의를 갈아입히고 염포로 묶는 일입니다. 감장은 장사 치르는 일을 마친 것입니다. 졸곡은 무시로 곡하는 것을 끝내기 위하여 행하는 제사입니다. 죽은 지 석 달이 지난 뒤 지냅니다. 결제는 승려들이 바깥 출입을 금하고 수행 정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음력 4월 15일에 결제하여 7월 15일에 해제하는 하한거와 음력 10월 15일에 결제하여 다음해 1월 15일에 해제하는 동한거가 있습니다. 입정은 선정에 드는 것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편자미상의 청구야담과 해동야서가 모본입니다. 여기서는 이강옥 교수가 청구야담에서 옮긴 내용과 이우성 교수와 이명택 교수가 편역한 이조 한문단 편집의 내용을 주로 빌려왔습니다. 현대화가 박연옥 화백이 옮기고 그린 책, 조선의 여류시인 미인도의 그림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그리고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의 기사 및 사진을 빌렸습니다. 제주불교 김은희 기자의 기사인 부처님께서 만든 하한거 때 무얼 했나의 기사와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2017년 제주 남국선언에 수자들 정진하는 모습에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장승업, 신윤복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 풍속화가 김학수의 칠패시장 그림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박연옥의 미인도도 빌렸습니다. 또 이리사마레프,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그리고 게티 이메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